선생님,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79세 여성 환자의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혈액 검사와 흉부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몇십 배를 넘어 있었고 혈소판은 바닥이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계시면 잠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딸과 아들이 들어왔고 저는 앉아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어머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이 강하게 의심되고 그 진행이 매우 빠른 상태입니다. 백혈병이요? 갑자기요? 어제까지 멀쩡하셨어요. 혼자장도 보시고 손주 간식도 사다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해합니다.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백혈병은 증상이 감기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 놓치기 쉽습니다. 더구나 진행이 매우 빠르고 지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각종 감염과 출혈 위험이 커서 하루 단위로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금세 무너졌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침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후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영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병원의 최전선에서 매일같이 긴박한 생명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응급 상황은 젊은 환자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증상 뒤에 치명적인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험한 병 중 하나가 바로 노인성 백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혈병을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70세가 넘는 연령에서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병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생기는 백혈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첫째, 진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혈병의 초기 증상은 피로감, 미열, 식욕부진, 쉽게 멍이 드는 증상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을 의심하기도 어렵고 병원을 찾아도 단순한 감기나 빈혈로 오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진행이 너무 빠릅니다. 백혈병은 혈액 속에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증식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체력과 면역력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이 퍼지는 속도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며 그에 비해 회복력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상태가 악화되어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가족들도 이러한 병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자가 쓰러지거나 호흡곤란, 고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 병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멀쩡했는데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바로 그 며칠이 이 병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이 완전히 망가지고 면역 체계가 붕괴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인성 백혈병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에게, 내 이웃에게,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에서 심장이나 폐 혹은 치매는 챙기지만 혈액암에 대한 검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며 병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의심하고 검사를 받는다면 적어도 너무 늦게 알아 후회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노인성 백혈병에 대해 깊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진단 순간부터 병의 종류, 증상, 치료, 생존율, 그리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이 병을 모른 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전해드릴 겁니다. 이 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백혈병의 대부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줄여서 AML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병은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태가 급변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처럼 대응이 조금만 늦어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환자와는 달리 노인의 경우 체력과 면역이 낮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생명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 신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로감입니다. 노인들은 평소에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백혈병의 피로감이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혈병에 의한 피로는 다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걷던 거리를 걷지 못하게 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멍과 출혈입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멍이 자주 생기거나 코피가 잦아지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액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백혈병으로 인해 혈소판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열이 자주 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열이 계속되거나 감기 없이 열이 나는 경우, 특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땀이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몸속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정상적인 백혈구가 아니라 암세포가 된 백혈구가 몸속에 넘치면서 오히려 면역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감염에도 매우 취약해집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식사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나 위장 문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골수 내에서 정상적인 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체력과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은 입맛이 없다고 말하는 일이 많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식사를 줄이게 되었다면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빈혈이 동반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혈병은 적혈구 생성도 방해하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전신이 쉽게 지치며 호흡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는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두세 가지가 동시에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건강검진이나 엑스레이가 아니라 반드시 혈액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입니다. 백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고 혈소판이 줄었으며 빈혈 수치가 동반되었다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초혈 액도말 검사나 골수 검사 등을 통해 백혈병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면 일부 노인 환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검사를 너무 늦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병이 한참 진행된 후 응급실로 실려온 다음에서야 이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백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입니다. 이 병이 노인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의 조언입니다. 피곤해서 그래, 감기 걸렸나 보네. 요즘 날씨 때문인가? 봐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백혈병은 그런 말로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나친 낙관은 경각심을 늦추고 늦어진 판단은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의심하라, 그리고 확인하라. 의심은 병을 막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말을 흔히 하지만 백혈병처럼 조기 진단이 생명과 직결되는 병도 드뭅니다. 특히 노인성 백혈병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며칠 안에 치료 시작 여부가 예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설명드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니 의심이 든다면 지금 당장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대부분 맞습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삶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백혈병의 종류와 노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형태의 특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혈병은 단일한 병이 아니며 그 안에도 다양한 아형과 경과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껏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하나의 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 외에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발생 원인과 진행 속도, 치료 방식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노인에게 특히 위협적인 것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데, 이 병은 이름 그대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들이 갑자기 암세포로 변하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노인에게 흔한 만성 질환들과 겹쳐서 백혈병의 징후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과 같은 병들이 먼저 의심되기 때문에 백혈병이라는 진단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몸은 기본적으로 면역과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백혈병이 발생하면 피를 만들어야 할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몸속 모든 기관이 하나둘씩 무너져 갑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해지고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이상 증식하며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은 바닥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작은 멍이나 상처도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응급으로 전환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백혈병은 급성 질환이며 언제든 중환자실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처음에는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고 혈소판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함께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행하는 것이 말초혈액 도말 검사입니다. 혈액을 슬라이드에 펴 바르고 현미경으로 백혈구의 모양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여기서 비정상적인 모양의 백혈구가 보이면 백혈병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확진을 위해 골수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백혈병의 정확한 아형을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골수 검사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지만 진단을 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거칠수록 치료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단 이후에는 병의 특성에 따라 치료가 진행됩니다. 백혈병 치료의 핵심은 항암화 학요법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일반적인 고용량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용량 치료나 경구, 항암제 또는 표적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고려되기도 하지만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가 나쁘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기 발견이 중요해집니다. 이식이나 고강도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입니다. 무조건적인 치료 거부나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가족들과 마주하며 이런 상황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시작할 수는 없나요? 이 병을 몰랐던 게 죄처럼 느껴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고 계셨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 병은 충분히 의심하고 빨리 발견하면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물론 모두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회는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아무것도 못 해본 채 이별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이 병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중 누군가는 이유 모를 피로와 열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망설임이 며칠을 지연시키고 그 며칠이 생명과 직결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것, 피로와 열, 멍, 식욕저하, 체중 감소 같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병의 존재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이 언젠가 가족의 생명을 지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알고 있으면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리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특히 노인의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길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살피는 것, 그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노인에게 백혈병이 진단되면 많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치료는 얼마나 힘든가요? 라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항암 치료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나마 체력으로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여러 만성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훨씬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신중한 평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을 없애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환자의 체중, 영양 상태, 간과 신장 기능, 심장 질환의 유무,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의 백혈병 치료에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부작용은 감염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정상적인 백혈구도 함께 파괴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몸속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이 활발해지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열, 기침, 설사, 배뇨 곤란 등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엔 가볍게 넘길 증상도 항암 치료 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나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입원 치료 중에는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거나 격리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출혈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서 멍이 쉽게 들고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자주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혈을 통해 보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피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출혈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의 작은 충격,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양치질할 때의 자극 등 일상 속의 사소한 움직임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모든 동작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영양입니다. 항암 치료는 입맛을 잃게 만들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몸이 가장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감염과 출혈에 더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력이 너무 떨어져 스스로 식사를 하기 어렵다면 영양 보충제나 병원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 상태는 곧 생존력과 직결되며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신적인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 자체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항암 치료 중에 겪는 고통과 불편함은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삶의 의미를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치료 중 외로움이나 무력감이 병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같이 있어 줄게요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언제쯤 외출을 시도해 볼지 등을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려면 보호자 역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간병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자도 쉬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을 활용하거나 주간병동,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백혈병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치료 중간중간에 상태가 바뀌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주치의와의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호자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백혈병은 단지 치료만으로 극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와 돌봄, 지지와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혈병을 몰랐기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고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준비하고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질병도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백혈병 치료 중 어떤 경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치료는 의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족의 선택과 마음가짐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힘입니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환자분은 81살이었습니다.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 간식도 챙기시던 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약을 지어드렸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예후는 좋지 않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가능한 한 빠른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나이와 전신 상태를 감안하면 항암제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치료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완화적 치료로 삶의 질을 우선할 것인가. 첫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치료는 해야죠.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둘째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시더라도 누워만 계시는 건 의미 없다고 하셨죠. 가족들의 의견은 엇갈렸고 의료진은 중립을 지키며 모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생명을 며칠에서 몇 주 더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항암제에 의한 감염, 출혈, 장기 손상의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완화 의료를 선택하면 고통을 줄이면서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는 있지만 병의 진행은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환자와 상의한 끝에 완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간호사와 요양팀이 방문했고 통증 관리를 위해 진통제를 조절했으며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난 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고통은 얼마나 클까? 나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들은 모두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치료를 선택하든 완화적 돌봄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혈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지만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와 뜻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체력입니다. 간단한 일상생활, 예를 들어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대화를 이해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암 치료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기능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은 항암제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저용량 치료나 대체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의사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통해 삶을 연장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고통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은 달라집니다. 의료진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환자의 삶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가족의 태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끝까지 의연하셨죠. 라는 말을 들을 때 의료진도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을 느끼곤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더 솔직해지고 삶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곧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와 같은 말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완화적 치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노인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도 좋은 반응을 보이며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병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적 치료나 저용량 항암제 등 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무리한 치료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든 연명을 하든 삶의 질을 유지하든 모든 결정은 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단 하나 바라는 것은 너무 늦지 않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후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병을 통해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시간을 더 충실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처럼 치료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고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백혈병이라는 병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마친 어느 날 저는 병실 복도에서 그분의 딸을 마주쳤습니다. 치료 과정 내내 매일 병실을 지키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 말은 긴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완벽히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그 시간을 통해 다시 가까워졌고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백혈병은 단순히 병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마주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치료가 전부는 아니며 그 과정을 누구와 어떻게 겪느냐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많은 노인 환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충격은 가족들이 겪습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병문안을 오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평소엔 어색해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병실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백혈병은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하고 또 누군가는 오랜 침묵을 끝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백혈병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완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발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피로감이나 면역 저하, 식욕 감소 같은 증상이 계속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일상 복귀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재활과 회복에 대한 충분한 인내와 이해입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치료 중일 수 있고 마음은 그보다 더 느리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 시기에 지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큰 일이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기대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끝을 지나는 이들에게 백혈병은 두려움만을 안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고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치료 중 남긴 메모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보호자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조용히 웃으시던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런 말들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상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백혈병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 감정의 교류, 그리고 남겨진 삶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포함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결과를 고민합니다. 치료가 성공했는가, 수치가 좋아졌는가, 생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는 편안했는가? 가족은 후회 없이 보냈는가?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가? 의료는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지만
삶을 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치료는 수치로만 남고 감정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병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싶은가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가요? 늦기 전에, 미루기 전에 꼭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은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마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로와 열, 멍,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같은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병을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편에 걸쳐 나눈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병원을 찾는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나눴고 어떤 손을 잡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백혈병이라는 병이 당신의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바라보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이 6편의 여정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